참으로 큰일이요. 이 많은 나란 일을 어찌다 해결해야 할런지. 황공하옵니다, 전하. 담배가 처음 들어왔던 조선시대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한다. 그 초기에는 심지어 임금 앞에서 대신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었다. 에이! 그놈의 담배 연기 참으로 고약하도다. 이제부터 과인 앞에선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하라. 언제부터 담배를 폈을까요? 담배는 15세기 말 콜럼부스가 인디언들이 피는 것을 보고 서양에 전하기 시작한 후 100년 만에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는 광해군 때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의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처음 담배를 접한 당시 사람들에게 담배는 요사스러운 풀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담배는 정신을 혼취하게 함이 술과 같다 하여 연주라고도 했고, 피로를 풀어주는 차와 같다 하여 연차, 한 번 빨아 습성이 되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다 하여 상사초라는 명칭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중독된다 이거. 담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당시에는 나이나 신분의 귀천 없이 누구나 담배를 피울 수 있었는데, 훗날 호랑이도 담배 피우던 시절이란 해학적인 표현을 하며 당시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이렇듯 담배가 빠르게 전파된 것은 서양에서처럼 담배가 약초로 재배되었고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있다. 감사합니다요. 냉한 음식을 먹고 체했으니 자네도 담배. 담배가 약이에요? 아니 체한데 담배가 좋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노인장께서는 회가 동한 듯하니 구충제로 담배. 구충제로도 아니. 담배가. 이보게. 근데 기침이 심해서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그 뭐 좋은 약 없겠나? 기침이 심하시다고요. 그럼 집에 가서 이 담배 연기를 계속 맡으십시오. 그럼 좀 나아질 겁니다. 담배가 처음 들어올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담배는 최고의 약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피부나 위장병에 효험을 보인다 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담배를 권했음은 물론 전문의학서 방약하편이나 성어사설에서조차 담배의 여러 가지 약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도입 초기 담배는 상당히 비싼 것이어서 담배 한 근이 은 한 냥으로 취급되었으니 숙종대만 해도 담배를 뇌물로 주고 감찰의 직위를 얻은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담배를 생산하면 팔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담배 농사로 집안을 일으킨 사람도 많았다. 됐다. 이제 농사는 그만 짓고 밭을 갈아엎어라. 여기는 이제 담배밭, 아니 금밭이 될 거야. 물론 농경지가 담배 생산지로 바뀌어 농산물이 줄어드는 폐단이 생겨나기도 했다. 담배 생산량이 늘어나 대중화되자 담배떼에도 멋과 유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양반들은 평민들과 구별짓기 위해 1m가 넘는 긴 장죽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즉 담배떼의 길이가 신분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피우긴 누구나 다 피울 수 그런 것 있었군요. 같네요. 처음 담배떼가 일본에서 전해졌을 당시에는 통이 작고 길이가 짧은 곰방대와 비슷한 형태였으나 양반들의 권위의식에 의해 길이가 긴 장죽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 장죽은 양반들의 생활 도구로도 자주 활용되었다. 이렇듯 급박한 상황에서 양반들의 호신용 무기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던 조선시대엔 밖에서 담배를 어떻게 피웠던 것일까?
내 허생원 자네가 이리 반가울 수 없네. 무슨 일이시오? 불 좀 빌리세. 그 담배가 몹시도 그리우셨나 보군요. 돌쇠야, 여기 불 좀 붙이거라. 내 날이 양반들은 담뱃대가 너무 길어 혼자 담뱃불을 붙이지 못해 어린 하인 연노를 따로 뒀었는데 연노들은 외출 시 항상 부싯돌을 품에 가지고 다니며 담뱃불을 붙였다. 이놈아, 잘 좀 해봐라. 걱정 마십시오, 나리. 연노들은 처음엔 부싯돌의 마찰을 이용해 불을 피웠는데 점차 불 피우는 방법을 발전시켜 활 모양의 활비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 활비비는 축을 감아 돌리는 회전력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도구였다. 불 붙이다 해 떨어지겠다. 붙었습니다요. 하루 종일 담배 불씨를 지킬 수는 없는 법.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렇듯 휴대하기 좋은 부싯돌과 활비비를 이용해 밖에서도 마음껏 흡연의 기쁨을 누렸었다 한다. 이렇게 담배가 생활 깊숙이 파고들자 담배에 관한 책들도 저술되기 시작했는데 조선 정조대의 학자 이옥이 집필한 담배백과사전 연경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담배와 함께하는 생활 모습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어린아이가 한길대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서서 피다가 또 가끔씩 이빨 사이로 침을 뱉는다. 가증스러운 놈. 애들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방에 다홍 치마를 입은 부인이 낭군을 마주한 채 유유자적 담배를 피운다. 부끄럽다. 젊은 계집종이 부뚜막에 걸터 앉아 안개를 토해내듯 담배를 피워댄다. 못이게 하던 맞아야 한다. 아리, 담배 좀 넣어줍쇼. 이왕이면 고급 종성연으로 줍쇼. 뭐시 어째? 거지가 지팡이와 길이가 같은 담뱃대를 들고서 길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한양의 종성연 한 대를 달랜다. 겁나는 놈이다. 이렇듯 남녀노소 귀천 없이 마구 피웠던 담배는 17세기 중엽 이후 실학자들로부터 그 이후의 설과 함께 담배 예절에 관한 지적이 시작됐다. 정조대 실학자 이덕무는 9가지 흡연 예절을 강조했다. 네, 지금부터 흡연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9가지를 일러줄 터이니 모두 잘 지켜야 할 것이야. 그 첫 번째, 임금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이는 광해군 때부터 임금 앞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야. 상감만 하지요. 빨리 끄야죠. 예절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불러끌어. 정승날을 합신다. 관원 앞에서는 피우지 말 것이니 혹 관원 앞에서 뻐끔거렸다간 아이고 애들거리야. 삽시간에 들어다 헛간에 가둬버리기 때문이지. 관리 앞에서 피웠어도 안 되고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어디 어른 앞에서 담배질이야? 거참 말씀이 지나치시오. 그러는 그쪽은 몇이나 자셨소? 이놈이 내 나이 올해 29이다. 내 나이 말이요? 내 나이 올해 20이다. 아이고 10년에 1년 모자라는구만. 세 번째는 어른 앞에서 피우지 말라는 것인데 이때 담배를 금하는 나이 차는 10살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밖에도 다른 병자의 연죽이나 부인의 연죽을 물어서도 아니되며 말 위에서도 피우지 말 것이며 배 위에서도 피워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문지방에서도 피우면 아니 되니 이는 복이 날아가기 때문이야. 또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어린아이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 세계를 휘몰아친 담배 열풍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곧 담배 예절과 함께 담배 해악을 차분히 지적해 나갔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담배 해악을 조목조목 짚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냄새가 독해 하늘과 통할 수 없고 재물을 축내는 것이 둘째이며 1년 내내 담배 구하기에 급급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것이 셋째라 하였다. 이제 과학과 의학으로 그 해악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현대. 바야흐로 웰빙 시대인 요즘은 그야말로 호랑이도 담배를 끊어야 하는 시절이라 할 것이다. 담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야, 정말 여자들도 담배 피우고 오히려 옛날에 더 어린- 자유분방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담배에 관한 아이들도, 말이죠. 여성들도. A형 같으면 그 당시가 참 좋았겠어. 네, 심지어 뭐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다 누구나 원한다면 필 수 우리가 있어요. 어릴 때는요 이마에 피도 안 맞는 것들이 어디 담배 피우고 어우 애들은 담배 시발을 피우겠거든. 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청소년들 담배 그냥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 사랑방에서 같이 그냥 여자하고 담배를 피우고 부부끼리도 막 네. 맞담배도 피고 하네요. 사실 그 담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보급될 때만 해도 주로 약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당연스럽게 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게 됐었습니다. 여기 그 실학제였던 이덕무 아까 이제 등장했었는데 그 사소절이라고 해서 이 청장관 전서에 소속돼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지켜야 될 작은 예절로 이렇게 에티켓이죠. 요즘 얘기하면 그건데 요 시기에 이덕무가 봤던 담배 풍속이 어땠냐면은 당시 풍속에 이제 이렇게 그 기호 적으로 이렇게 좋아해서 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니까 사실은 국왕이 이걸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 부모들이 심지어는 그 어린 애들 그 어린 자식들 이게 유자나 치녀가 다 어린 애들이거든요. 어린 애들한테 이 담배 피우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요즘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부모들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실학자들이 등장할 때쯤 되면 이제 담배 이제 중독성이라든가 이제 좋지 않은 게 문제점들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 우리 예전부터 전래돼 오던 것 중에서 그 실제 수입된 것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고추입니다. 예, 고추가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 거 같죠? 근데 알고 보면은 고추도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고추선 때부터 우리 김치 먹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그냥 농담만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박사님께 좀 여쭙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실제 저는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이 우리 역사상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사실 그 배추라고 하는 것도 조선 후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배추김치를 먹기 시작한 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놀랍죠?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하는 얘기. 아니 분명히 이제 모든 문헌을 다 조사하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추, 고추김치를 먹은 지 300년밖에 안 됐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시간이